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석에 들어선 건 해당 사건 공판 검사가 아닌 전임이었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현 담당 검사가 법정에 못 들어오게 검사석 출입문까지 잠그고는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임 검사를 소속 부서인 중앙지검 공판 2부에서 다른 검사로 담당을 바꾸자 이처럼 단독 행동을 벌인 겁니다.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상황. 재판 직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스스로 징계를 청원한다는 글을 통해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징계로 검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목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임 검사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법원이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이 징계 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여 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할 수 있는 만큼 부장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장에게 있음에도 공판 2부장이 검찰청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은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간부가 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의 실제 진실을 최대한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또한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지영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다 아는 일인데도 몰랐다는 듯한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임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접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 간부의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2010년 당시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임 검사 주장입니다. 임 검사는 서 검사 피해 사실을 수소문하던 자신에게 최 의원이 호통을 쳤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내놨습니다. 최 의원이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혹을 사실로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최 의원이 의혹을 부인해 최 의원 소환 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등 내부 비리에 대해선 침묵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내외에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했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윤 전 검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러자 임 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넉 달 동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경찰은 부산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 비리에는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말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저는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당시 대검에 있던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9건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임 검사는 SNS에도 글을 올려 재소자들을 불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검사를 총장이 선택했다. 사건이 이대로 덮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내부 논의 과정과 결론을 미리 밝히는 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수사권 축소의 배경에 검찰의 부패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잘 부패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외면 반성이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